네, 지금부터는 시사평론가인 조갑재 TV 대표와 함께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의 첫 법원의 판단인데 예상을 좀 하셨던 결과일까요? 예, 예상했고 예상외로 우리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아주 명확한 논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법치주의의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법 계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초의 법원 판단이 나왔고 어제 그 논고가 너무나 명쾌해가지고 네. 그동안 논란이 되는 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예.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을 고려해서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질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 좀 부연 설명으로 네,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네,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다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이 법적 지식을 하나의 기술자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흔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법부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바라보던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많이 짜증이 났는데 어제 판사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런 주장을 배척을 한 부분이 아마 속 시원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을 했고 영장에 관할 건도 그렇죠. 그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도 인정함으로써 곧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이 수사권이 있느니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제 백대현 재판장은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설명으로서 아마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제 선고를 들어보면은 납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를 했는데 양형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5년보다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재판장이 그 양형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끝에 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존중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달라질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달 내란 재판이 또 중요할 텐데 예. 그 내란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전 작업을 어제 백대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를 했는데 특히 국무회의가 일종의 날치기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1심 구형 난 다음에 최후 진술도 참고할 겁니다. 그 최후 진술을 보면은 억지를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확실한 거짓말 아닙니까? 다른 계엄 문제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를 믿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부정성 음모론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일관했어요. 저는 이것도 양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 피고인은 위험 인물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판결에 대해서 그 당을 떠나신 분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죠. 파당이죠, 파당. 공당은 공적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정당은 더구나 제1야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그 장동혁 대표는 목요일부터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원래는 그날 한동훈 씨를 제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하고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하기로 스케줄을 잡았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 호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 스텝이 꼬인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하고 6개 정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도 장동혁 대표는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이것은 프레지던트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지던시 대통령제라는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그 상징성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에요. 그리고 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영수회담인가 그거 지금 제의해놨죠. 아니 그렇다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만나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만납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아직도 장동혁 대표는 그 추종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보느냐,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갑제 TV 조갑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